자, 2015년도에 실시했던 2016년도 수능 문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여러 가지 망원경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망원경 특징인데요. 이때 망원경은 우리가 굴절 망원경과 그리고 반사 망원경을 한번 얘기해 보자 했습니다.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빛을 모아야 되잖아요. 집, 광, 빛을 모으는 걸 뭘로 모읍니까? 굴절 망원경은 뭘로? 렌즈로 모으죠. 반면 반사 망원경은요? 고무, 거울로 모읍니다.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텐데요. 이게 서로 크로스됐죠. 굴절 망원경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색수차. 그렇죠. 이거 반드시 색수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색수차가 무엇입니까? 하면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율이 조금씩 달라요. 즉 파란색 굴절율이 조금 더 큽니다. 빨간색보다. 그래서 실상 어느 한 점에 초점이 맺혔다 하지만 실제로 빨주소 파노가 약간 번져 보이는 게 색수차고요. 그리고 대구경 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반사 망원경의 장점은 색수차는 없죠. 대구경 제작이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굴절 망원경은 경통 안에 공기의 계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이 안정합니다. 반면 반사 망원경은 경통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이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면 그런 일이 될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원경의 성능에 대해서 우리는 직광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광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됩니다. 구경이 10배 커지면 직광력은 100배 커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놈인 것 같아요. 두뇌는요. 두뇌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구경인데 파장인데요. 이때 두뇌는 값은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다 했습니다. 결국엔 구경 큰 거면요. 직광 크고 두뇌는 값도 작아서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확대능이 있었죠. 확대능은 다른 말로 배율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배율은 포커스 초점거리인데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괴물 렌즈의 초점거리 이 비율로 얘기합니다. 이때 확대가 크다 해서 세밀하게 보는 건 아니라 했죠. 이해됐습니까? 자, 12번 문제 풀기 앞서서 이 얘기 정리해 주시고요. 굴절 망원경 종류는 추가적으로 케플러식과 갈릴레이식이 나오고 있고요. 반사 망원경 종류는 뉴턴식과 카세그레이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망원경 부분은 한 번 더 필요한 사람들은 검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12번 아직 문제는 안 풀었습니다. 자, 12번 정리됐으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다시피 모양을 봤는데 A하고 B를 봤어요. B가 누구겠습니까? 네, B가 굴절 망원경, A가 반사 망원경이네요. 반사 망원경 수험 당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얘기합니까? 하는데요. 요렇게 경통이 있었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저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삐져 나와 있죠. 누가요? A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쪽에 거울이 있어서 빛을 모아서 구경해서 삐져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통 역부에 볼 수 있게 여기에 저반 렌즈가 있는 것을 보니까 반사 망원경이 A다라고 하시겠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B는 그대로 이렇게 경통 끝에 이쪽이 저반, 이쪽이 대굴, 여기가 저반으로 볼 수 있는 B는 굴절 망원경이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그래서 B에 대한 설명으로 굴절 망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래 라고 했습니다. 예,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으는 어떤 렌즈요? 볼록 렌즈요.
확인됐습니까? 네.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가 같을 경우 배율론을 했습니다.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가 같다는 것은 배율론이라 할 때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 비율로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주경 또는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가 A는 1000이고 B는 800이에요. 그래서 배율이 B는 오히려 좀 작죠. 이해됐습니까?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간거리를 물었는데요. 최소 간거리는 우리가 분해 능력이 있습니다. 둘 다 가시공사를 사용하니까 파장 신경 쓸까? 없죠. 뭐만 신경 쓰라고? 구경만 신경 쓰라고요. 구경 큰 놈이 분해능 값이 작아서 좋아요. 그래서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간거리 분해능의 값은 A보다 더 크다. 구경이 작죠. 예, 구경이 작으니까 분해능 값은 크네요. 좋지는 않군요. 이해됐습니까?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두 개의 물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간거리를 묻는 분해능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12번 망원경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역시 설명지 책으로 보면 망원경이 따로 한 챕터 만들어서 설명되고 있을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17번. 여기는 파는 경기 중이네요. 자, 파는 경기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나요? 발사형 경기가 있고, 수렴형 경기가 있고, 그리고 보존형 경기가 있네요. 물론 수렴형 경기도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섭입형 경계만 좀 신경 쓸까 합니다. 충돌형 경계는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 뭐 이 정도 하나 수준일 뿐이에요. 지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화산 및 지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요 판의 경계 쪽이 되는데요. 화산 터지는 것에 대해서 화산 경계, 화산 터지는 안 터진다? 화산 경계, 화산 터지죠? 섭입 경계 터져요? 물론 충돌 경계는 터지지 않죠? 보존 경계는 화산 터지지 않네요. 조금 더 오버합시다. 상대적으로 고온의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고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분출하는 타입은 발사 쪽입니까? 섭입 쪽입니까? 발사 쪽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분출하는 현무암질 용암이 터지는 조용하게 분출하는 타입이에요. 반면 섭입 경계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터지는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경계하게 터지는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도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천발지진은 다 일어나요. 그러면 중발지진과 신발지진은 섭입형 경계, 특히 신발지진은 섭입형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멘틀 대륙의 상승부가 발산, 멘틀 대륙의 하강부가 섭입형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단층도 있죠. 발산 경계에서 만들어진 단층은 어떤 단층이 있었나요? 여기는 정단층이 있었죠. 인장력에 의한 정단층이 발산 경계에서, 반면 섭입 경계, 수렴형 경계 모임이다. 항암력에 의한 역단층이 필요하다면 습곡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게 수렴 경계, 섭입형 경계예요. 반면 보존 경계는 대놓고 변환 단층이라는 수평이동 단층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이 있을 것 같아요. 발사 쪽에는 해력이라든지 열곡 이런 놈들을 소개할 수 있겠죠. 섭입형 경계는 해구와 나라는 게 호상열도가, 그래서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일본열도였죠. 또는 해구와 나락의 대규모 스콕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칠레과 나락의 안데산맥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보존 경계는 변환단층 그 자체입니다. 17번 판의 경계, 판 구조론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도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A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이 주중권이 뭡니까? 하면 여기가 해령입니다. 그래서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죠. 해령 쪽은 판의 새로운 판의 생성을 가져오고요. 섭외비밀은 판의 소멸을 가져와요. 예, 여기서 이제 막 생성되니까 여기가 이제 막 만들어진 유한 놈이고 영한 놈이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올드한 놈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해양지의 나이가 해령에 대해서 대칭적인 거 이거 대청 확정서에서 소개했던 내용이죠. 여기 쪽에 또 역시 마찬가지 해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이 부분은 뭘까요? 파란색으로 쓴 이 부분. 파란색으로 쓴 위쪽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파란색으로 쓴 왼쪽은 안쪽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예, 여기가 바로 변환단층이에요. 보존경계가 되겠죠? 그대로 판이 유지되는 보존경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반면 이렇게 간 뒤에 이런 표현이 보이죠? 이게 뭡니까 하면 섭입한다, 해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니까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할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천발, 중발, 신발 지진 깊어지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베니오프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판 쪽으로 들어가면서 진원 깊이가 깊어지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역시 표에도 해령과 해구와 그리고 변환단층 이쪽에 해구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이 섭입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질문은 지각의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을 했습니다. A는 해양판이죠. B는 대륙이에요. C도 대륙이고 D도 대륙이죠. 그다음에 A만 바다예요. A가 제일 얇아요 하는 기억 얘기가 괜찮죠? 천발 지진은 B와 C에서 전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해요. B는 뭐예요? 해구 있는 쪽이죠.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C는 뭡니까 하면 변환단층 있는 쪽이죠. 확인했어요? 예. 예, 그래서 천발 지진은 하늘 경계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여기 천발지는 우리가 환경계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게 천발지이에요. D는 북아메리카판 쪽일까요? 태평양판 쪽일까요? D는 태평양판 쪽이 돼야 되겠죠. D는 태평양판 쪽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북아메리카판하고 D가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비껴나가는 여기가 뭡니까? 역시 산 안데르산층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 16번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하십시오. 16번이죠. 17번이죠. 정리하세요. 참고로 이 파는 경계는 뭐 맞발기로는 여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고요. 그리고 1학년 고등학교로 간다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직권의 변화에서 파는 경계가 이제 아주 세밀하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구와 원에 들어가도 역시 파는 경계 매우 잘 나오고요. G2에 들어가면 좀 전에 왜 이게 현무암질인지 이게 왜 안산암질인지 얘기가 G2에 나오게 됩니다. 재밌게도 새학기에서는 G1으로도 이 내용이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엔 고체 지구의 모든 내용을 다 총망라했다 생각했는 게 판의 경계에 판 구조로 된다고 해요. 시상 여기다 플러스 알파 뭐만 더 얹을 수 있다면 플룸 구조로만 더 얹을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지구 얘기는 거의 전부 다 완성된다 볼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네요. 지구 현재 지구 자전 축방과 공전 궤도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예, 여기 원일점이네요. 이 원일점에서 지구 자전축을 방향해 보니까 태양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말은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야 겨울이야 태양 쪽을 향해 있는 이런 상황이면 예, 여름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쪽에 가까이 있는 근일점은 북반구 입장에선 겨울이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당장의 상태, 현재의 상태 이거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공전 방향을 보려고 하네요. 대안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 보십시오 했어요. 뭐만 고려하자? 세차 운동만 고려해요. 세차 운동이어서 이 자전축의 방이 바뀌네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시계 방향 바뀌었습니다. 반시계 방향 바뀌었습니다. 시계 방향 바뀌었죠? 내가 손 돌릴 때 안 보잖아, 니들이. 세차 운동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시계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의 상황을 물었네요. 기억,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근일점에 위치할 때라고 합니다. 은하 낮의 길이가 길다? 겨울인데요. 짧아요. 틀렸네요. 미연 약 6,500년 후 해놨어요. 6,500년이면 무슨 일이 벌리더라고? 세차 운동의 4분의 1주기가 걸린 거예요. 6,500년 후 세차 운동 주기가 26,000인데 T 4분의 세차 운동 주기가 지났어요 했습니다. 시계만 돌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A라 불러주는 이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태양에 대해서 자주축이 뒤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여기가 겨울이 되고 있네요. 되겠습니까? 얘 우리나라 겨울이에요. 이것만 따라하겠다고요.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된다고? 몸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6,500년이니까 세차 운동을 4분의 1주기 돌리고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A 지역을 보니까 태양과 자주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 운하에서 기울는 연기차는 13,000년이 지나요. 어디쯤에서 이제 뭐가 걸린다 이제? 겨울. 겨울이 되고 있죠. 오이씨 더 춥겠네요? 네. 그 점에서 어때요? 여름. 여름이 되니까 더 더워요. 더워요. 아, 그래서 세차 운동 주기의 이것이 T 세차 운동 주기의 2분의 주기가 지나면 북반구는 연료차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반구 연료차 증가할까요? 남반구는 얘기가 여름이었는데 그죠? 네. 겨울이 되니까 조금 겨울이 덜 추워지는 남반구는 오히려 연료차가 감소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료차는 반대편에 보입니다. 이건 21도 마찬가지예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료차 패턴이 똑같은 거는 자전축의 기울기 뿐이에요. 이래서 자 16번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역시 기후 변화 또는 환경 변화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에 들어가면 이 얘기가 세밀하게 수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로 복습이 좀 필요해. 지구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꼭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1번 문제를 달라고 하는데요. 1번 문제 그림 가나는 화성과 명왕성을 순서 없이 나열했어요 했습니다. 가하고 나 중에서 누가 화성입니까? 예, 가가 화성이죠. 나가 명왕성이에요. 이해됐어요? 되겠나? 네. 혹시 그 뭐지? 플루토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닙니까? 그 개인데요. 그 뭐지? 그 무슨 흑마제인가?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할 때. 요 명왕성 그림 있잖아요. 명왕성 그림에 약 하트 정도 되는 이쪽을 그 플루토는 개의 이미지에 갖다 대면 개처럼 보여요. 핸드폰 꺼내서 플루토 그 풍가젤이 아닌데 풍가젤이 아닌데 뭐였지? 미키마우스의 플루토 검색해 보시고 그 플루토 이미지하고 요 부분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그게 그렇다라고 보면 똑같아요. 해봐요. 귀여워. 미키마우스에 플루토라는 개 강아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하고 요 부분을 대가지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정말 똑같이 비슷해요.
진짜예요. 봐요.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걔의 주둥이가 이쪽으로 나와 있고 한자 눈으로 봐보세요. 영화사에서 그 의도한 건가요? 디즈니에서 의도한 건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 이게 나를 보낸 게 언제인데. 요 이미지를 한번 그 걔의 눈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하는 거하고 한번 딱 매칭해 보세요. 잘 맞아 떨어져요. 걔가 좀 멍청해지는데. 뭐 모르겠으면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다가 화성, 나가 명왕성이에요. 당연히 또 명왕성은 행성에서 배출됐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공정궤도의 지배적인 지명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외소 행성으로 각화시켰던 그런 상황인데요. 기억, 가에서는 극권이 맞춤됩니까 했어요. 예, 여기도 화성의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화성의 극관의 크기가 계절별로 바뀌는 것을 크기가 변했다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 옳죠? 참고로 여러분들 중3에 태양계 식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내신에 나옵니다. 이미 친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래서 뭐 행성의 종류, 뭐 그래서 지구형과 목성을 뭐 나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되는 바예요. 그리고 각 행성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에서 극권이다, 맞죠? 나는 외소 행성이에요. 그것도 명성에 대해서 맞죠? 되겠습니까? 연착륙을 통해서 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했어요. 화성은 직접 착륙해가지고 뭐 큐리오시티라든지 뭐 인사이트 이런 여러 가지 탐사선의 화성에 탐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명왕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뉴 호라이즌호가 쓱 지나가면서 사진 따닥 찍었던 그저 통과만 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까? 1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토양의 유실과 토양의 산성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A하고 B가 토양의 유실 또는 산성화에 대해서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발생 원인을 물었습니다. 산사면의 무분별한 토지 개간, 농지 개간. 산사면에 대해서 농지 개간을 했다는 것은 A는 사태를 물은 거죠. 토양 유실이죠. 그래서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한 방지책으로 나온 것은 뭐 있겠습니까? 사방댐이라든지 또는 사방공사라든지 그리고 다랭돔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산사면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비 오면 싹 실려가죠. 그래서 다랭돔 또는 계단식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단 형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쪽에 큰 돌들을 이렇게 그어놨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이렇게 계단식 놓는 거. 다음 B는 했습니다. 뭐 그러면 B는 당연히 남은 게 토양의 산성화죠. 토양의 산성화의 원인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화학 비료라든지 또는 산성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화학 비료 쓰지 말고 폐기를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방지 대책으로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질문은 A는 했어요. 토양 유실은 표토보다 실표에서 발생한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밑에 거 걷어내고 아니 위에 거 놔두고 밑에 것만 먼저 걷어내자 말이 돼요? 아니요. 기억이 될 수 없죠. 니은 계단식 논, 다랑이 논 그거는 괜찮은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화학 비료의 너무 남용 이런 것들도 니은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6번은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처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앞에 보면 토양의 산성화, 토양 유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다루고 있는 것들이고 하다 뭐 흔히 말하는
먹으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능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한 해 동안 관측한 태양계 행성 A와 B의 겉보기 등급인데요 했어요. 지금 A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 앞에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동방 최대 기각을 지나고 이후에 서방 최대 기각. 엄밀히 말하면 서방 최대 기각보다 조금 앞서서 최대 밝기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었다 하면 내합을 지나겠죠. 동방 최대 기각, 서방 최대 기각을 지났다는 것은 이건 내행성 우승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면 B라 불러주는 놈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제일 밝은 여기가 뭐가 되니까는 충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외행성 위치 관계에서 여기를 충이라 부릅니다. 이 충은 지구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충은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밝게 보이며 태양과 우리가 180도 보니까 약 12시간 정도 가장 오래 보이며 심지어 충이 때 뭐합니까? 행성에서 역행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외행성 시험 문제의 7할 이상은 어디하고? 충이에요. 여기를 우리는 동부의 위치, 여기가 서구. 외행성 때 여기가 합되는데요. 외행성은 공전의 방향 분명히 반시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더 빨라. 그래서 충 다음에 볼 수 있는 놈은 동부 쪽이라고요? 서구 쪽이라고요? 위상에는 칭의 방향 돌리려 했죠? 충 다음에 동부를 지납니다. 이게 합, 서구 된다고요. 이해했어? 되겠냐? 자, 일단 요 베이스 20번 문제 정리해 일단 문제 하십시오. 답은 좀 이따 할게요. 자, 지구 대비 내행성, 뭐 금속 같은 거네요. 지금 1월달하면 내행성이 내합 언저리쯤 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구에 제일 가까우니까 시경이 제일 크죠. A의 시경은 1월달에 제일 크다. 괜찮죠? 네. 5월에 B는 했습니다. 지금 충이 3월, 4월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다음 5월이면 동부 쪽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동부 쪽에 가 있다면 얘는 해질녘에 남중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밤 12시쯤에 지는 스타일이에요. 새벽에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충남이 뭐였기 때문에 동부로 가기 때문입니다. 서구 쪽 방향이었다면 새벽에 남중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그렇지 않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냐? 네. 그래서 새벽에 볼 수는 없는 게 동부 쪽에 있을 때입니다. 되셨나요? 3월 말에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월이면 지구에서 쭉 바라봤을 때 3월 말이면 태양이 충분점 0시 방향인 게 3월 말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3월 말이면 했는데요. A는 이미 서방으로 넘어가 있죠. 내행성은 서방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 말은 지구에서 볼 때 이쪽 방향의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행성은 A는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 반면 3월 말이면 했는데요. 3월 말이면은 B는 거의 충 위치에 있으니까 요게 B 이쪽에 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뭘 물었습니까? 적경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3월 말에 태양이 0시 방향, 충 분점 방향에 있을 때 B 외행성은 충의 위치다 보니까 대략 12시 방향 정도에 있을 것이겠습니다. 12시 방향. 하면 서방으로 이미 넘어간
A는 사방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뭐 한 20시, 20 몇이야? 한 22시 이 정도쯤 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B의 적용이 더 A의 적용이 더 컸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3월 말에 태양은 0시 방향 쪽에 태양이 있겠고 충은 18시 방향 쪽, 12시 방향 쪽에 하면 이건 한 22시나 뭐 이런 정도쯤에 있어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서방 출리기가 해봐야 한 3시 정도니까 맥스 해봐야 21시 정도 되는 22시에서 21시 정도 되는 반쪽에 내행성 A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수영에 또 다른 질문할 게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자, 2016년도 3월 걸로 넘어갈 텐데요. 혹시 이거 답지 아직 한쪽에 못 받았다는 사람 있나요? 빨리 이게 그려 다시 또 올려주세요. 다 있어?